예, 드디어 이제 24년도, 2024년도가 시작이 되었고, 신학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 입학해서 지난주에 이제 소위 학과 오리엔테이션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때 내가 이제 다른 급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으니까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소개를 하는데 내가 영어로 해도 괜찮지? 이 정도로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 I was born in 밀양. 여기까지 알아듣겠죠? In 1965. 이 정도는 이해되지? 그럼 1965년생. 이게 전 세계에 내 나이가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건데, I was grow in 밀양 until 요즘 시니 하이스쿨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네. 시니 하이스쿨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엘리멘터리 스쿨, 주니 하이스쿨, 시니 하이스쿨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Grow up in 밀양. After then, I entered in 경성 내셔널 유니버시티. 어디죠? 여기. 경성 내셔널, 영어로 하면 CNU에 입학을 했다. After graduation in bachelor course, I moved to the Japan in Shimane. 여기까지 알아듣습니까? 오, 시마네 대학에 이제 유학을 했습니다. And then I came back to this university again and got a PhD degree in GNU in here. After got a PhD, I lived in 광주, 전라남도. 알아듣습니까? 광주에 살았다고. 그죠? And then I moved to the Japan again in, 아까는 시마네고 지금은 에히메라는 데서 또 공부를 했어요. After finishing my postdoc이라고 해요. postdoc은 뭐냐 하면 박사 후의 연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치고 I came back in 경상 내셔널 유니버시티 in here and worked in RDA. RDA가 뭐죠? RDN이 아니고 RDA. RDA는 Rural Department of 디파트먼트가 디벨롭먼트입니다. of Administration. 농촌진흥청입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가고 싶어 하는 곳,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정식 퍼머넌트 포지션이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포스닥으로 연구를 했어요. And then I moved to the where? 어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주가 어디죠? 캘리포니아. 서부에 있죠, 그죠? 검은기하고 나오잖아. 거기 캘리포니아 UC라고 합니다. UC 데이비스라고 합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하면은 UC 대학입니다. UC 대학. 여기에 40만 명의 학생이 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UCLA에 있으면 UCLA, University of California in 데이비스고, 이제 LA, 샌프란시스코면 UC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버클리에 있으면 UC 버클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농산업 쪽으로는 가장 유명한 데가 이 데이비스입니다. 세계에서 넘버원이죠. 여기서 내가 일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냐 하면
I came back again in RDA. 그 당시에는 수원에 있을 때입니다. 수원. I worked in research, administrative research in RDA, and then I came back again in 어디? Here, GNU. 여기로 다시 컴백 했어요. 그러면 돌고 돌고 돌아서 이렇게 왔죠. 그러면 이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겠죠, 그죠? 내 이제 이사한 거에 보면은 한 열 몇 군데 됩니다. 이사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 군대 생활은 내가 어디서 했냐면 춘천 출신, 강원도 출신 없나요? 여기서 했어. 15사단, 15야. 모르나? 아직 1학년이니까 모르겠다. 이게 보름달에 있어요. 이 부대에 성리부대라고 하는 데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생활은 거기서 했고, 그러면은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수도권이죠. 강원도, 거의 전국 다 살아봤죠. 그죠? 그래서 전국 각지에 내가 왜 여러분들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 거기에 어디 어느 마을까지 물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의 얼추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명리로 보면 좀 역마살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팔자, 사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재배학 시간에 이게 뭐 자기 소개하는 거하고 역마살 재배학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내가 이 얘기 한 데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왜 했을까?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궁금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제 입학해서 지난주에 학과 소개를 했는데 전혀 감흥이 없었다, 감동이 없었다 하기에 감동이 없는 강의나 감동이 없는 설명은 별로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하나 주고자 한다. 감동.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면은 뭐가 나오죠? 통상적으로 눈물이 나오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가수 한 명 되고요. 그룹이나 전혀 뭐 대답도 없고 반응도 없고. 좋아하는 가수 유나 좋아합니다. 유나. 또 싸이. 누가 싸이야? 싸이는 나이가 좀 많은 거 아니고. 어쨌든 또 이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혀 피드백이 안 돼. 내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반응이 오고 해야 이게 감흥이 되고 또 나중에 감동이 일어나는데 힘이 없이 더 이랬으면 이 감동이나 감격이 없다는 거죠. 종교행사 할 때 하면은 앞에 목사님이나 스님은 좀 덜하지만 목사님이 팍 설교를 하시면은 뒤에서 막 감동, 감흥을 해서 눈물을 흘리죠. 그죠? 그렇잖아. 여러분들 좋아하는, 정말로 좋아하는 가수가 다 오면 어때요? 벌써 환호성이 와 시작하죠? 맞습니다. 그렇잖아. 근데 내가 들어오니까 반응도 없고 조용해. 아침에 너무 일찍 시작을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부터 뭐 한다? 감동과 감격을 할 수 있는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재배하기 너무 어려워. 정말 어려워. 그럼 정말 어려운데 왜 할까? 생각해 봐요. 왜 할까? 중요하기 때문에 하겠지. 그럼 공무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안 된다?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일반 농업직 치면은 재배학 필수. 그 다음에 아까 농촌진흥청의 연구사, 그건 7급입니다. 7급, 실제는 6급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가면 자율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좋은 걸 성관에서 특허를 내서 여러분들 지적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거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딸기를 따는 자동으로 따는
사람이 안 따고 자동으로 따는 로봇을 만들었다 하면 지적재산권이 여러분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 20년간 그게 보장이 돼. 그럼 1년에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조다 하면은 최소 매출액의 이제 1% 정도를 가져온다고 가정하면 얼마죠? 1%면 100억이죠? 그 1년에 100억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봇 얘기하니까 벌써 기가 팍 죽어. 지금 눈빛은 팍 살아났어. 벌써 쫙 했는데, 그게 될까? 안 되지. 뭐 없이는. 노력 없이는 안 돼.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이 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1학년 때는 솔직히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4학년에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LH에 취업을 하든, LH 옆에 있어. 바로 옆에 있어. 어디 가든, 삼성에 가든 어디 가든 여러분들이 그 결정은 언제 되느냐? 지금부터야. right now예요. 지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입학과 동시에. 그런데 아침에 힘없이 밥도 안 먹는데 앞에 교수님 와가지고 공부해라 소리 해서 짜증나지. 꼰대 소리 하니까, 그죠? 근데 이 꼰대 소리가 여러분들 인생, 남은 인생, 요 100세 시대잖아. 대학 졸업하고 80년을 책임진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MZ세대잖아. 내가 졸업을 했는데 연봉 3천만 원 받는다. 그죠? 처음에 시작. 근데 5천만 원에서 시작한다. 근데 요 평균은 1억이다. 요 평균은 3억이다. 하면은 여러분들 소위 제대할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임금이 어떻게 갈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가는 거예요. B는 6 시작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격차가 얼마나 나요? 나중에 토탈로 해보면은 여기는 100억이에요. 여기는 얼마? 20억이에요. 이게 어디서 결정되느냐?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결정이 된다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하려고 뭐 단적으로 얘기해서 과거 보내고 외국어 보내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출발을 잘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출발. 그런데 여러분들은 동등한 조건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는 똑같은 조건이 주어져 있는데 요 4년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서 미래 80년이 이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들은 나갈 때 당당하게 부모님 모시고 사진 촬영 탁 하면서 취업자리 구해서 가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냥 인사도 없이 그냥 오지도 않는 학생들도 많아요. 바빠서 안 오는 관계없어.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 그래서 미리 뭐 하라? 준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누가 있다. 우리 같으면 뭐 하춘아 선생님이나 주현미 선생님 이런 세대잖아, 그죠? 진성 모르지? 진성 선생님, 뭐 안동역에서 이런 노래 있잖아. 그런 가수들이 오면은 우리는 감동을 하지, 그죠?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여기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뭐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동과 감흥을 받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 아침에 내가 공부하라고 보내준 자료 있죠? 그죠? 자료를 미리 보는 게 가장 좋겠지. 근데 밥도 안 먹었는데 그거 볼 정신이 어디 있는지 이 하면 또 할 말이 없고 그건 나중에 봐도 관계는 없는데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포커싱을 어디 둔다? 딱 여기 둬야 됩니다. 여기 두고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발휘하라고. 이 재배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간단히 하나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 아침에 지난 시간에 밥 먹는 거는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 나가는 회사 하나 들려면 뭘로 들 수 있나요?
애플, 자네 공부 많이 했네, 뭐. 자, 애플이 어떻게 생겼어요? 사과문.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다 치자. 그림 좀 거시기 해도. 근데, 실제 애플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 띄워져 있어요. 이게 뭐죠? 좀 더 하자. 너무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애플사 마크입니다. 이 사과예요, 사과. 이 애플이에요. 요거 심볼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겠다는 말이 딱 떠오르죠, 생각이. 뭘 것 같아요? 사과예요. 그래서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하루에 애플 한 개면 뭐를 멀리한다? 질병을 질병을 멀리한다. 의사를 멀리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영어 속담이. 그러면 매일 아침마다 그분들이 밥 먹습니까? 쌀 안 먹죠. 주로 빵을 먹는다든지 이게 핵심입니다. 사과에는 모든 양분이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사과 홍보하는 건 아니고 이 사과 근데 우리는 먹으면 껍질 다 까고 먹죠. 얘네들은 그냥 먹어. 대충 닦고 이렇게 씻어서 그냥 먹어. 그 말은 우리는 안전에 너무 민감하다는 생각이 들죠. 왜 미국 사람들은 그냥 설 닦아 먹는데 우리는 왜 세척제에 담갔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아니면 깎아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지. 뭔가가 차이가 있겠죠. 그 미국 사과, 한국 사과 차이가 뭔데? 껍질 두께가 다릅니다. 껍질 크기가 다르다. 그 다음 환경이 달라서. 환경이 다르다. 또 농약 잔류량이 다르다. 또 식문화가 다르다. 식문화가 다르다. 또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소위 내 안에 있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어.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습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머리를 몇 프로 쓴다 했습니까? 반? 다? 10%? 내 다 쓰면 벌써 달나라 갔지. 응? 5%도 채 못 씁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다음 얘기고. 이게 한국 사하고 미국 사하고 뭐가 차이 나느냐 이 말이죠. 요거 환경 조건 나왔죠. 그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영농행위를 한다. 영농행위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직장 가서 상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커피 좀 타올래 사고 이러면 짜증난다. 나 그런 거 싫다. 나는 나를 믿는다 해서 내가 영농을 하겠다 스스로.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나는 창업을 하겠다. 그죠? 그러면 나는 농기계 쪽을 내가 아이디어가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걸 특허내서 내가 하겠다. 아니면 농약 치는 걸 하겠다. 아니면 비료 다양하게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영농행위를 할 때 가장 핵심이 뭐예요? 왜 영농행위를 하죠? 이 사과를 지금 예를 들었는데 애플사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애플이 어디서 탄생했느냐? 결국은 뭐에서 탄생했다? 뭐 때문에? 건강이죠. 그렇잖아. 건강해지려고. 그 다음에 또 건강하고 첫째, 둘째는 에너지를 얻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건강 생각하면 이 건강 속에 우리가 필요하면 탄단지 들어봤죠? 탄, 단, 지 이것만 있나요? 아니요. 또 뭐가 있나요?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있죠? 그럼 비타민 하니까 비타민 몇 종류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비타민 A, C, D. 그럼 비타민 D는 어디 있는데? 햇빛에 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다가 툭 받치면 뼈가 부러지고 골절이 되고 쉽게 되지, 그죠? 그래서 햇볕을 많이 쬐이라. 햇살에 다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왜 외국 사람들이 선테인을 합니까? 백사장에서. 비타민 D 합성하려고. 그렇게 합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거의 모든 것들이, 물론 탄수화물은 좀 적지만 이 당이 있기 때문에 이 애플에 거의 다 담겨져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반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요 애플 누가 하나 딱 먹는 요 장면 딱 보고 이게 올라온 거야. 야, 이거하고 컴퓨터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도대체? 그죠? 이게 프로그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 관계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게 뭐예요? 예? 아, 벨이 몇 개인데? 석삼자, 스타, 이 삼성이잖아. 샘성, 미국 가면 샘성 합니다. 삼성 발음면 샘성 하면 샘성. 삼성이요. 그 다음에 현대는 마크가 뭐예요? 현다이란, 현다이란. H. 일본 혼다는? 쉐이치 세워나온 거. 우리는 약간 기울여 나온 거. 그 여러분들 회사 차리면 뭘로 할래? 아, 나는 세계보다 더 좋은 거 5개 별 할래. 칠성? 칠성은 이미 있잖아. 칠성 사이다 있잖아. 그죠? 처음 듣나? 칠성 사이다 있죠? 그러니까 그거 쓰면 큰일 나. 도용. 5개 돌침대 있지 않습니까? 5개 있나? 진짜가. 그럼 한 개 빼자. 4개 하자. 사성장군 하자. 4개. 그럼 뭐 이름 붙인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삼성 하면은 스리스타 별 3개 정도의 영향이 있다는 거고, 포스타 했으면 더 좋을 건데 뭐가 이유가 있었겠지. 그 애플은 요거 사과 한 입 딱 베어 먹는 요걸 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1조, 2조 투자해가지고 성장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냥 아주 벤처, 인큐베이터라고 합니다. 인큐베이터가 뭐죠? 애가 어릴 때 잘 자라는 넣은. 그렇지. 인큐베이터는 배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숙아로 태어난 학생이 만약에 있으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불과해. 그럴 경우에는 이런 캡슐이죠. 유리 상자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온도하고 모든 조건을 맞춰서. 그게 인큐베이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가 뭘 하려고 한다는 인큐베이터에 처음에는 자본금 100만 원과 시작할 수도 있고 10만 원과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머릿속에 야, 이게 커지면은 1000억, 1조, 100조 시장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업체를 얘기하면 뭐 한데 뭐로 있어요? 로봇 기업.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하고 그 연구실에서 뭘 만들었어요? 로봇 만들었죠? 지금 주식 얼마예요? 여러분 주식 잘 모르지? 주식은 회사의 가치입니다. 100배, 1000배 그냥 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업. 그 여러분 기업의 가치는 결국 뭐예요? 수요자가 많아야 돼. 근데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애플에서 나오겠느냐? 애플은 이미 다른 거야. 내하고 관계없어요. 관계는 있을 수 있지. 그 취업하면. 근데 여러분들의 가치, 한 명, 한 사람, 두 개의 눈동자, 빛나는 눈동자, 이 가치는 어디서는 여러분들이 찾는 수요처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몸값은 뛰는 거예요. 똑같은 축구 선수인데 연봉이 1억도 안 되는 선수도 있고, 그죠? 손흥민 얼마 받죠? 많이 봤어요. 최소 100억 넘겠죠, 1년에? 그 다음에 메시, 축구의 신이죠? 아, 전혀 몰라? 한 700억 정도는 받아. 그런데 광고하고 이걸 하면은 기본 1000억은 넘어요, 1년에 연봉이. 그 가치는 어디서 평가되느냐? 실력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강의를 듣고 똑같은 과정을 거쳤는데 졸업할 때 되면 그 가치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나 스스로, 내 스스로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이제 애플의 가치는 미국의 3억 2천 인구가 전부 매일 하루에 하나씩 먹는다. 그러면 컴퓨터도 미국의 모든 3억 2천 인구 까난쟁이까지 다 사용하게 하지 않은 거대한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겠지. 우리는 뭘로 승부를 걸어볼까? 글로벌이 아니고 국내용으로 한다면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쌀이잖아, 쌀. 근데 우리는 쌀이 지금 원래는 이 형태인 건 알죠? 근데 우리가 먹을 때 보면 요래 파여 있죠? 요 부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마크를 개발하고 내가 기업을 만들겠다 하면은, 야, 이 영양 가치는 여기가 66%이고 여기는 5%고 그 다음에 이게 벗겨져 나가는 호분층이 27%라고 29%가 그죠? 29%인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나는 식품 회사를 만들겠다 하면은 여기에 흘러져 나온 벗겨져 버린 이 양분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식품 기업을 하나 만들겠다 하면 쌀 아래다가 요걸 딱 먹는 부분 하나, 예를 들어서 애플 흉내 낸다고 하면 딱 이 씨눈을 딱 이렇게 먹는 이런 심볼을, 회사 로고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내가 지금 4학년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많은 강의를 할 거예요. 그 핵심은 여러분들 스스로 가치 창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농사를 왜 짓느냐? 왜 마케팅 하느냐? 왜 창업하느냐? 결국은 뭐예요? 내가 벌고 싶은 게 뭐니 해도 뭐다? 많이죠? 아니, 많이잖아. 그죠? 그럼 많이를 많이 벌기 위해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과농사를 짓는다 하면은 일단 수량이 많아야 되겠죠. 그죠? 첫째는.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맛이 좋아요. 그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렇지. 그건 세부적인 거고. 크게 보면 어때요? 수량도 많아야 되고 가격이? 높아요. 예. 가격이 코스트 비용이라기 이코노믹 프라이스죠. 그죠? 이코노미컬리 바이어블 해야 된다. 이건 경제 용어니까 다음에 얘기하고, 프라이스가 가격이 높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내가 고추 농사를 짓는다. 10kg 단위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10kg에 5만 원 했어. 그러니까 올해는 20만 원 해. 그러면 동일한 수량을 생산한다면 가격이 몇 배 상승한 거예요? 5만 원 한 게 20만 원 하면 4배죠? 그게 가치 창출이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작년에 5만 원 했던 게 지금 20만 원 할까? 공급이 부족하거나 안 그러면 그 수요가 증가했겠죠. 그렇지. 결국은 뭐예요? 수요와 컨슈머의 이 관계죠. 수요와 공급의 관계죠. 그렇죠. 만약에 수요가 많아지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은 이 공급은 같이 가야 돼. 이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가격이 프라이스라고 하면 가격이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거하고 반비례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고, 우리가 지배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왜 그럴까? 일단은 수요는 우리 5,100만 국민이 똑같이 고추를 소비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서플라이, 공급이 부족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공급이 왜 부족할까? 응? 뭐 한다고? 그래. 생산량이 왜 적을까? 뭐 때문에? 병주로 첫 번째, 병, 디지즈. 그 다음, 환경적 이 나오나? 네. 두 번째 뭐? 환경적인
환경 다 적어보자. environment, problem. 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재배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짜내야 돼요. 본인이 관리를 안 해요. 관리, 매니지먼트, 그죠? cultivation. 또 재배법이 잘못되었다. 또 그로워, 파머 수가, 남부 수가 줄었다. 그죠? 공급자가 줄었다. 또 땅이 없어서 결국은 이게 공급자가 줄은 거하고 비슷하죠? 결국은 면적이 줄어들었으니까. 또 머릿속에 있는 걸 짜내야 돼. 근데 이것들을 다 요약해 보니까 결국은 병이 걸리고, 그죠? 병이 걸린다 하는 것은 결국은, 잠깐만, 이거 좀 치우고 가자. 우리 수량 형성 삼각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환경이라는 걸 넣습니다. environment. 이 환경 요소가 이게 병이 걸린다 또는 쓰러진다. 쓰러지는 거 이제 용어를 하나씩 기억을 해야 됩니다. 쓰러진 걸 전문 용어로 도복이라고 합니다. 도복. 사람이 쓰러지면 뭐라 그래요? 그냥 쓰러진다, 그죠? 넘어진다, 쓰러진다. 작물학에서는 도복이란 단어를 씁니다. 도복. 영어로 하면 lodging, L-O-D-G-I-N-G, lodging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잘 쓰러지거나 병에 많이 걸리거나 하는 요 조건들은 결국은 다 뭐냐 하는 거죠. 내가 관리죠, 관리. 관리는 cultivation이라고 합니다. cultivation. 요거는 관리, 재배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태풍이 불었다. 그럴 수 있죠. 비가 너무 많이 왔다. 그 다음에 햇빛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었다. 그래서 얘가 말라 죽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조건이냐? 이 환경이다. 환경. 여기서는 환경 조건. 그런데 말입니다. 고추는 고추인데 품종이 좀 다를 수가 있어. 얘가 작년에 심었던 거는 고추를 이만큼 달았는데 올해 심은 거 이만큼 달았어. 그럼 결국은 뭐가 달라요? 품종이 다른 거네. 그래서 이걸 이제 품종을, 여러분 지인이라고 하죠. 지인, 유전자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지금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지금 자라고 하는 것은 뭐의 지령을 받고 있다? 유전자. 여러분들 조직, 뭐 어깨든 팔이든 있으면 이 조직 속에 각 세포가 있죠, 그죠? 동물 세포는 단일막으로 되어 있죠. 이 세포 속에 가장 가운데 뭐가 있죠? 핵이 있죠. 핵 속에 뭐가 있죠? DNA가 유전자입니다. 그 유전자가 여러분들이 언제 죽어라, 언제 코가 이만큼 커지라, 언제 머리카락이 나라, 치령을 다 갖고 있어요. 유전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DNA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비어있어는 뭐냐? 이게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를 품종이라고 이렇게 하기는 뭐 하니까 그냥 유전 형질, 유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뭘 결정하느냐? 결국은 수량 또는 프라이스, 비용을, 가격을, 시죠? 가격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럼 바로 뭐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요소 있으면 얘기해 봐요.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있을 수도 있어. 생각 못 했던 것들이. 근데 여기 다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 환경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환경 지금 얘기를 하는데, 환경 하면은, 자, 이 환경은 어떤 환경이 있나요? 하늘에 벽실을 뿌렸다. 그죠? 이제 뿌리가 나고, 요거 첫 번째 나는 종자에서 나오는 뿌리를 뭐라 한다? 종근이라 합니다. 종근. 잘 모르겠으면 종근 당 하는 거 있죠, 그죠? 땡땡 당 하는 거 있잖아. 제약회사 있잖아. 하여튼 종근입니다. 종자 할 때 종자고 뿌리 근자입니다. 그죠? 영어로 하면 세미날 루트라 그래요. 세미날 루트. 요게 이제 뿌리가 납니다. 뿌리가 나는 조건은 뿌리가 나고 또는 요게 싹이 난다, 이로. 이걸 이제 유화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뿌리가 나거나 싹이 나는 것을 뭐라 한다? 발화라고 합니다. 발화. 식물체에서. 발화. 자, 발화의 개념 다시 갑니다. 발화가 뭡니까? 종자에서, 하늘의 종자에서 싹이 나는 것. 1mm라도 껍질, 소위 종피,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 요게 뭐다? 발화입니다. 발화. 요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바깥에 보니까 제주도 쪽에는 벌써 봄을 알리는 벚꽃이 피었죠. 근데 우리 이 남부지방에 보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뭐죠? 진달래, 또 매화, 또 개나리, 또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벚꽃, 또 목련. 자, 가장 먼저 피는 게 산수유입니다. 산수유. 산수유, 매화. 그죠? 아이, 그 순서라고 비스무리하지만 산수유가 먼저 펴요. 산수유, 매화. 그 설중매 하잖아요. 그죠? 눈 속에 피는 꽃, 뭐 이런 열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가장 먼저 피는 거는 산수유. 산수유가 뭐냐? 노란색 꽃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우리 학교 저기도 있어요. 저쪽에 연못 옆에 가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봄을 알리는데 과연 싹이 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죠? 꽃이, 이거는 꽃이 먼저 피고,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싹이 먼저 자라나죠. 땅 위로. 여러분들 바깥에 보면 이 땅 위로, 아래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위에 뭔가 파릇파릇하게 돋아나죠. 이 싹이 난다. 싹. 이거 싹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자에서 발화를 해서 이렇게 자라날 수도 있고, 작년에 땅 속에 있던 뿌리에서 여기 싹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종자에서 원래 발화를 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요 작물을 1년생이라고 합니다. 1년생 작물이라 하고, 그 다음 이제 뿌리가 항시 살아있다가 다시 지상부만 요거 나는 것을 2년생 또는 다년생이라고 합니다. 2년 살 수도 있고 3년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년, 1년생이냐 다년생이냐, 또는 다른 말로 영년이란 말 들어봤죠? 영년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싹을 틔우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어야 하느냐? 환경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종자의 개념부터 갑니다. 종자. 종자는 영어로 seed라고 합니다. S-E-E-D. seed. 이 종자는 뭐냐? 결국 종자에서 뭐가 났어요? 뿌리도 나고 싹도 났죠? 그러면 이상하다. 종자란 애가 도대체 뭐길래 이게 봄이 되니까 싹이 나느냐 하는 거지. 도대체 종자 너는 뭐냐 하는 거지. 뭐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한번 해보세요. 종자가 뭐냐? 왜 봄이 되니까 얘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느냐 이 말이죠. 왜?
그 여러분들이 대학에 지금 들어왔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갖고 있죠? 원동력을 갖고 있죠? 그럼 이거는 종자는 뭐예요? 종자도 마찬가지죠. 얘가 지금 싹이 나는데 1mm, 2mm 되는데 얘가 2m까지 클지 5m까지 클지 10m까지 클지 전 지구를 덮을지 아무도 몰라. Nobody know입니다. 그죠? 모르잖아. 근데 여러분들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너는 이 클래스 있고 너는 이 클래스 있느냐?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 1차적으로 환경이더라. 그러면 얘는 정의가 종자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정의, definition. 정의를 쓰면 완전한, 그냥 라이팅 하면 됩니다. 완전한 형태의, 그죠?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원시 생명체. 요게 뭐다? 종자입니다. 종자. 원시 생명체가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내가 하나 이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감 안 먹어본 사람 손들어. 안 먹어본 사람. 없죠? 감을 이렇게 이제 딱 가운데 자르면 감씨가 있죠? 그, 이가 조금 스트롱한 학생들은 감을 이렇게 쫙 자르죠? 자르면 가운데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감씨를 요렇게 나누었다. 이렇게 딱 깨무니까. 근데 가운데 뭐가 있더라? 스푼이 있죠? 하얀 스푼. 하얀 스푼처럼 있어. 그 요게 뭐냐? 요게 이겁니다. 원시 생명체입니다. 그럼 여기 뭐냐? 요 아래쪽은 뭐 뿌리가 되고, 요거 스푼 모양 요것은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죠. 그럼 두 개만 뭐다? 떡잎이 쌍으로 되어 있다. 그럼 뭐라 한다? 상떡잎이라 한다. 그래서 외떡잎과 상떡잎의 개념, 종자의 개념 이제 이해됐죠? 그런데 말입니다. 벽씨는 아까 벽씨 어디 가버렸는데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생기기도 하고 요렇게 생겼어. 근데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얘가 어디 가고 없어. 그죠? 원래는 이 바깥 껍질이 다 있었어. 이걸 이제 도정이라는 과정을 해서 다 이제 껍질 벗겨내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위 백미 부분, 백미로 이제 하는 하얀 쌀을 여러분들이 먹어요. 하얀 쌀을. 그러면 실제 뿌리는 어디서 나느냐? 여기서 나더라. 여기서. 싹도 여기서 나더라. 그럼 여기에 실제 종자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가 종자예요? 여기 종자예요. 여기 종자. 이거는 배유예요. 배유라 그래요. 영어로 하면 엔도스펌. 이것은 배는 엠브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요게 원시 생명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원시 생명체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데 가만히 놔두면 자라납니까? 그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 그냥 가만히 자고 있으면은 상현 졸업할 때 취업합니까? 안 하죠. 뭔가가 있어야 돼. 뭐가? 여기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지금 환경 얘기하고 있죠? 그 환경 중에서 뭐? 어떤 환경? 첫째, 봄이라는 것은 겨울에는 거의 안 나죠. 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봄이 되면 나죠. 그럼 봄이 되었다는 것은 겨울에서 봄이 되니까 뭐가 변화가 되었다? 온도. 템퍼러처. 줄여서 템퍼라고 합니다. 온도가 첫째 높아졌습니까? 낮아졌습니까? 높아졌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낮은 데서 발화하는 것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통상적으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발화할 첫 번째 요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 온도만 높아지면 발화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자랍니까? 뭘 먹어요? 물을 먹게. 물. 좋았어. 물. 그럼 물은 뭐라고 할게요? 자,
워터 컨텐트가 함량이 높아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도 살려면 뭘 해야 돼요? 그렇지. 숨을 쉬어야 호흡을 해야 되잖아. 있어 보이는 말, respiration. 호흡을 해야 된다. 이거 쓸 데가 없네. 호흡을 해야 된다. 숨을 쉬어야 된다. 이거 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줘야 뭐 한다.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돼야 된다 말이겠죠. 이거에 요 조건이 맞아지면은 뭐 한다? 발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면 발화하는데 그러면 몇 도시에 발화하느냐? 몇 도시 정도 되면 발화를 가장 잘하는가? 그걸 발화 최적 온도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발화를 잘 하긴 하는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발화를 안 해. 그럼 발화 한계 온도로서 최고 온도라고. 발화 최고 온도. 그러면 이 온도 이하에서는 발화를 안 해. 그것은 발화 최적 온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된다. 그럼 수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수분이 몇 프로 정도 있으면 발화를 할까? 통상적으로 30%. 종자의 30% 정도 되면은 그 화분가하고 다 달라요. 25, 30% 정도 수분이 있으면 발화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종자를 콩을 벽실을 뿌려놓고 이렇게 물을 주는 이유는 수분을 종자에 공급하려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환경 요건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싹이 트는 데는 요 세 가지 요건만 있는 것도 있고 또 추가로 하나 더 요구하는 애도 있어. 뭘까요? 뭐죠? 광입니다. 광. 빛. 이제 이것을 거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우리가 작물로서, 작물의 개념이 뭐였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노력을 들여서 가꾸는 것을 뭘 한다? 작물이라 한다 했죠. 그죠? 거의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은 거의 99%가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발화를 다 합니다. 근데 바깥에 소위 식물들, 뭐 잡초부터 시작해서 이런 애들은 뭘 통상적으로 요구한다? 이 광을 많이 요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발화할 때 광이 꼭 있어야 되는 작물을 뭐라 하면 되겠다? 광 발화성 종자 이렇게 부릅니다. 광 발화성 종자.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단골 손님으로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종자가 크면 종자가 이렇게 큰 애하고 좁쌀만한 애가 있다. 둘이가 있다고 가정하면 어느 게 빛을 받아야 발화를 할 것 같아요? 좁쌀만한 거, 작은 거. 그런 작은 거는 깊이 심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다. 그래서 그럼 심는 깊이는 토양 속에 종자가 묻히는 깊이는 어느 정도로 하면 되겠다? 광발화성 종자는 그냥 표면에 노출해도 됩니다. 그런데 수분이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럼. 표면에 있으니까. 그래서 보일 듯 말 듯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배학에서 얘기하는 종자 깊이를 어느 정도 심는다? 종자 크기의 2 내지 3배, 3 times, 2, 3배 정도로 깊이로 심는다. 요게 정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골에 가서 또는 여러분들이 연구소에 가서 파종을 할 때는 종자 크기가 콩이 1cm다 하면 몇 cm 깊이로 심으면 될까요? 2 내지 3cm 깊이로 심는다. 그 외에 또 더 복잡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까지 얘기하면 전부 오늘 집에 가볼 거니까 기본만 얘기합니다. 기본. 자, 여기까지 이제 환경 요인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말입니다. 또 더 깊이 조금 들어가 볼까요? 온도에 관해서는 얘기했죠? 최적 온도하고 최고 온도, 최저 온도 얘기했죠? 그 수분은 이제 얘기했죠. 뭐 유효, 하여튼 여러 가지 있어요. 수분도 또 모세관하고 다 있는데 그 얘기 지금 안 해요. 나중에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죠? 산소죠. 그죠? 산소가 어느 정도 있는 게 좋느냐 없느냐. 그런데 발화할 때 인위적으로 우리가 종자에 산소를 공급해 주지는 않죠.
그냥 자연에 가면은 다 있죠. 자연에 산소가 몇 프로 있어요? 21%. 오, 그럼 대기 구성하고 있는, 자, 가장 많은 게 뭐죠? 몇 프로? 그 다음 뭐가 있다? 몇 프로? 그 다음 뭐가 있다? 몇 프로 있다? 0.04% 있다. 그러면 농도 표시할 때는 반드시 대괄호로 표시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명함 나눠줬죠?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뭐 있죠, 그죠? 탄소 중립이란 말이 나오죠? 탄소 중립. 근데 탄소고 이산화탄소고 공기 중에 0.04%밖에 없어. ppm으로 하면 400ppm 밖에 안 돼. 근데 뭐 지구가 더워진다고 뭐 문제, 난리를 피우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문제야. 얘가 문제예요. 그래서 저건 더 자세한 다음에 또 얘기하고. 일단 그래요. 대기를 구성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산소가 21%나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산소를 공급해 줄 필요가 없죠. 바라하는데.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닐팩이나 아주 밀봉된 데, 소위 실링 해놓고 진공 상태로 딱 하면 온도하고 수분, 진공 상태에 수분을 넣어줘도 그렇겠죠? 바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이 산소가 부족하다, 수분이 없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품을 만들었다. 이런 팩을 하나 만들었다. 그죠? 이런 팩이 있어요. 이 팩 할 때 예를 들어 식품이 미트다. 예를 들어 소고기다. 가정하면 그 소고기를 공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태로 공급을 했어. 그냥 공기도 들어가고 했어요. 공급했는데 한 일주일, 한 2주일 돼서 전국에 이제 돌아다니겠지? 그 주부께서 뭐 한다. 하는데 집에 가니까 얘가 썩어 있어. 곰팡이가 피 있어. 왜? 왜? 어? 이거 밀봉 안 했죠? 산소 들어있죠? 수분 충분히 있죠? 고기 맛있죠? 그럼 곰팡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세균이 득실합니다. 그럼 내가 악수 안 하지? 이거 하잖아요, 이거. 응? 코로나 때 심각했죠, 여러분들? 코로나 때 마스크 끼고 악수 안 하고 했죠? 왜? 감염되니까. 그래서 스스로 감기 걸리거나 조금 증상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마스크 끼고 맨 뒤에 앉아야 돼. 그죠? 그거는 기본 예의예요. 악수했어도 안 되고, 나 좀 그래. 하면 안녕하고 말아. 그죠? 어쨌든, 그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밀봉. 그 일단 밀봉은 기본이겠죠? 그럼 안에 뭔가 넣어주면 좋겠지? 어? 방부제. 그렇지. 방부제 넣어준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다? 흡습제. 들어봤죠? 여러분들 엄마가 소위 장롱 속에 뭐 넣어놔요? 나프탈렌 넣어놓죠? 그거는 이제 다른 균들, 충들 쫓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코끼리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물 흡수하는 거. 흡습제. 그 다음에 이 산소도 빼내야 되겠죠. 산소 빼내고 뭘 넣으면 되겠죠? 질소가스 넣잖아. 여러분들 과자 사면 안에 과자는 요만큼 있는데 소위 봉투는 이만큼 크잖아. 그 안에 뭐 들었어요? 왜 질소 넣었을까? 안 깨지라. 안 깨지라고도 있지만은 상하지 말로. 질소, 산소 대신에 질소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질소 넣으니까 비싸고 부피가 커지잖아. 그죠? 그럼 부피를 줄이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프리클스. 뭐가 있을까? 딱 맞게 포장하면 돼. 딱 맞게 하면 좋지. 그래 해도 문제가 발생해. 여러분들 문 닫아 놔두고 이 균이 없나? 그래서 산소를 흡수하는 산소 탈기제 이런 거 딱 넣어놔요. 그 산소 있으면 얘가 다 흡수해버려. 그 여러분들 농산업 하면 이거 필요해요, 안 해요?
반드시 필요하죠. 이게 뭐도 이게 농산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식품 조금 변질될 우려가 있다 하면 이거 하나씩 다 넣어야 되겠지. 얼마나 커질까요? 그 산업이. 내가 독점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하루에도 수억, 수조 개가 포장이 되고 있는데 이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신혼여행 예를 들어서 갔다. 그러면은 뭘 마시죠? 와인을 주로 마시죠. 니는 대답 억수로 잘하네. 그 와인을 마신다, 그죠? 물론 뭐 맥주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와인을 마시면 콜크 마개로 딱 해놨잖아. 네. 그죠? 근데 그것도 약간 산패가 돼. 산소에 의해서 약간 부식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뭘 넣으면 되겠다? 가스. 병이 요렇게 있다. 좀 그렇다 그지? 콜크 마개가 이만큼 있어. 그렇다 치고 내가 원래 화가가 되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림은 좀 그래. 자, 그래 이만큼 있어. 그 있는데 얘가 산소가 내가 빼낸다고 빼내는데 있어요. 그러면 콜크마개 요 아래쪽에다가 뭘 하면 되겠다? 탈기제, 산소 흡수하는 거. 그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침에 밥하면 엄마가 뭐 해줘요? 김 좋다. 지금 스토리상으로는 김도 좋고 다 좋는데, 자, 주로 이제 여러분들 계란에 뭘 이렇게 부어서 먹죠? 간장, 소금. 내가 할 얘기가 소금, 간장은 아니겠지. 뭐가 있겠지. 잘 변하는 거, 참기름, 그죠? 아, 그렇잖아. 그럼 참기름 엄마가 보관할 때 어디 보관하던가요? 요런 병에 보관하죠? 네. 아이구나. 보통 엄마들은 뭐 8성, 7성 뭐 이런 병에 보관하시죠? 그럼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 그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런데 또 보관하시는 분은 안 계시지. 설마. 그죠? 그러면 자, 이거하고 뭐, 과연 뭐가 차이 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오일이란 게 우리가 왜 참기름을 좋아하고 들기름을 좋아합니까? 특유의 풍미. 아유, 건강이 좋으니까. 건강이 좋은데 뭐가 많았어? 풍미. 향. 향 좋고 좋았어. 그 다음 지방 중에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불포화지방도 알아? 그럼 불포화지방이 뭐지? 간단히 얘기하면 고기 구울 때 구워 먹으면 옆에 불판 옆에 뭘 종이컵이나 그릇 놓죠. 그럼 굽고 나면 그거 뭐가 있죠? 기름이. 어떤 기름? 굳어져요. 굳어지던가요? 안 굳어지던가요? 굳어져요. 굳어지는 기름을 포화유라 그래요. 포화기름. 됐죠? 뭐 어떤 거는 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식물성 기름 예를 들어서 한다 하면은 실온에서 굳어집니까? 안 굳어집니까? 안 굳어지죠. 안 굳어진다는 말은 거기에 다른 요인 뭔가가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안 굳어져 있는데 다른 기체가 들어가기 쉽다는 얘기죠. 딱 굳어져 있는 데는 못 들어가잖아. 초 있잖아, 초. 그죠? 초농이 딱 있는데 거기에 산소나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나요? 꽉 차 있기 때문에. 꽉 차 있다. 그걸 포화되어 있다. 소위 saturate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기름에는 산소가 비집고 못 들어가. 그런데 딱딱한 기름이 만약에 우리 혈관을 통해서 가다가 여기에 멈춰 있다 하면 생각해 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 되겠죠. 그죠? 혈관이 막히면 세포의 산소 공급이 안 되는데, 하는 거지. 그걸 밤에 주로 뭐, 많이 일어나잖아. 근데 참기름이나 들기름, 식물성 기름, 올리브 이런 거 먹으니까 어떻더라? 먹히지 않지. 불포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건강이 좋은데 얘가 단점이 있어. 이 오일이. 어떤 단점이냐? 이 산소하고 결합을 잘해. 그래서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패가 돼요. 그걸 산패라 그래. 이해됩니까? 그럼 산패되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가 나쁘죠. 냄새가 나빠질 뿐더러 상당히 시류에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조금 더 한번 가볼까요? 준비됐나요? 그러면 포화유, 비포화유가 뭐 차이냐? 자, 탄소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물들은 이 탄소가 중심이다 생각하면 돼요. 원자번호 몇 번? 6번. 탄소가 쫙 체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15개에서 16개 탄소가 연결돼서 뭘 18개까지 있죠? 뭘 이룬다? 지방. 리피드라고도 하고 패스라고 얘기하죠. 그죠? 주로 액화성으로 된 것은 지방할 때 리피드라고 하고 굳어지는 지방을 fat, FAT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여기에 탄소로만 쭉 연결된 것은 이것은 포화라고 합니다. 세츄레이션. 포화 지방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중결합이 딱 있는 거. 한 개나 두 개나 여기 아니고 이중결합이 세 개입니다. 세 개. 한 개 있거나 두 개 있거나 세 개 이중결합이 있으면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요걸 포화가 아닌 뭐 불포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화가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면 아닌 언이라고 쓰면 언이 나서의 의미죠. 그죠? 세츄레이션 아닌 그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불포화 지방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에 다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의 차이는 이러하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다가 여기까지 갔어요? 환경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죠? 자, 그럼 환경은 종자가 지금 발화하는 데까지만 얘기했죠. 그런데 생육하는 데는 환경이 그것만 아니냐? 물론 온도, 산소, 수분, 광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도 설명할 게 무수히 많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 합시다. 네가 끌 수 있나?